냉장고는 텅, 가스 사용량은 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손녀, 손자가 왜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손녀, 손자 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다시피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라는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환승을 마치고 나니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노트북 가방과 에코백이 팔을 짓눌렀죠.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창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물병 하나와 오래된 고추장, 된장통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소라는 침대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지하철 3번을 갈아타고 회의 2건을 하고 야근까지 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뭘 먹어야 할까? 부엌을 바라봤어요. 냄비를 꺼내고 불을 켜고 재료를 다듬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소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달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내리다 보니 익숙한 메뉴들이 쭉 나열됐죠. 치킨, 떡볶이, 중국집, 피자.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문 완료. 도착 예정 시간은 35분. 소라는 그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오늘 처리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의에서 팀장이 했던 말, 수정해야 할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야 할 이메일. 눈을 감으면 컴퓨터 화면이 떠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 도착 알림이었어요. 소라는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식탁에 앉았어요. 포장을 뜯고 플라스틱 포크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맛은 없었어요. 그저 배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소라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려다 그냥 싱크대에 쌓아두었습니다. 내일 하면 됐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회의 2건, 고객 미팅 1건. 알람을 맞추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라는 눈을 감았어요. 천장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옆집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도 들렸어요. 발소리, 문 닫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소라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계속 돌아갔어요. 내일 회의 자료는 제대로 준비했나? 빠뜨린 건 없나? 팀장이 뭐라고 할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소라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부터 확인합니다. 7시 10분. 씻고 나가려면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먹을 건 없었습니다. 현관 옆 벽에 붙어 있는 관리사무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스 사용량 거의 없음. 점검 예정. 종이 한 장이 요즘 소라의 생활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집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보자기에 싼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잠깐 코를 스쳤습니다. 소라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소라는 곧장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내내 머릿속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목록이 스쳐 지나갔어요. 회의 2건, 보고서 마감, 고객 미팅. 아침을 걸은 건 별일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면 됐으니까요.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23개였어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동료가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받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은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10시가 되자 회의실로 향했어요. 노트북과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소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팀장이 들어오면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 일정 조율, 역할 분담. 1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끝내야 할 일이 더 많았어요. 소라는 서랍에서 에너지바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가시진 않았습니다. 그저 잠깐 속을 채운 것뿐이었죠. 오전 회의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수정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자료를 다시 열어 하나씩 고쳐나갔어요.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다들 점심 먹으러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소라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하나 둘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라 씨, 같이 가요. 선배가 가방을 들고 소라를 불렀어요. 소라는 가방 속에 넣어둔 요거트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사실 혼자 먹으려고 준비한 거였어요. 하지만 괜히 따로 먹는 모습이 눈에 띌까 싶어 그냥 일어났습니다. 네, 갈게요.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동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라는 그저 걸음을 맞춰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을 때 누군가 말했어요. 여기 국물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고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흐름에 맞춰 먹는 한 끼였어요. 국물을 떠먹으면서도 머릿속엔 오후에 처리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특별히 배부르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저 시간에 맞춰 뭔가를 넣었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소라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샀어요. 오후를 버틸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5시였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수 없었어요. 마감이 내일 아침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이 하나 둘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라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7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이 보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만 환하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길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소라는 코트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라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자리는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고 섰어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몸이 흔들렸어요.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소음을 차단하려는 것뿐이었죠.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어요. 또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몸을 지탱했습니다. 마지막 환승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을 때는 이미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퇴근길에 소라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오늘은 정말 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쌀 작은 봉지 하나, 대파, 두부, 고기를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팀장이었죠. 소라 씨, 오늘 밤까지 자료 수정 부탁해요. 내일 아침 회의 때 써야 해서요. 소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닐봉지를 싱크대 위에 올려놨어요. 노트북을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열어보니 수정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소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었을 때 싱크대 위 비닐봉지가 보였어요. 대파와 두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방 불을 켤 생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소라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어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뭔가를 만들 기력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까와 똑같았어요. 소라는 배달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뜨는 메뉴들을 내리다 보니 중국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도착까지 40분. 소라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싱크대 위 비닐봉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내일은 꼭 해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 도착 알림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포장을 뜯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입 넣었어요. 맛은 익숙했습니다. 늘 먹던 그 맛이었죠. TV를 켜지 않고 조용히 먹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놨어요. 설거지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또 회의가 있었고 또 보고서가 있었어요. 내일도 오늘 같을 거였습니다. 소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몸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빨래 바구니엔 빨래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엔 설거지할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청소기도 돌려야 했고 밀린 공부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들여다봤어요. 친구들이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요리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소라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지만 나가기가 귀찮았어요. 결국 가까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시락 코너 앞에 섰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김치볶음밥, 제육덮밥, 불고기 도시락. 소라는 김치볶음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배를 채우기엔 충분했죠. 다 먹고 나서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설거지할 필요도 없었어요.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돌렸어요. 그 사이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과 방을 돌며 먼지를 빨아들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집안이 조금 정리됐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니 오후 2시였어요. 소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 다음 달이었으니까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결국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5시였어요.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다시 배달앱을 켰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별로 당기는 게 없었어요. 그냥 치킨을 시켰습니다. 우편함에서 공과금 고지서를 꺼내왔습니다. 전기, 수도, 관리비, 그리고 도시가스 고지서. 소라는 도시가스 고지서를 펼쳐봤어요. 사용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사용에 가까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숫자 하나가 소라의 한 달을 담담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소라는 한참 바라봤어요. 한때는 당연하던 일이 이제는 시간과 체력이 모두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방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소라에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퇴근하면 이미 저녁 9시가 넘었고 주말엔 밀린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리할 시간이 없었죠. 아니, 시간보다는 기력이 없었어요. 고지서를 서랍에 넣고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래층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퍼지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거예요. 소라는 커튼을 쳤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배달앱을 켰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메뉴를 고르는 일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주문 완료. 도착까지 40분. 소라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소라는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들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 도착. 현관문을 열고 음식을 받았어요. 식탁에 앉아 포장을 뜯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꺼내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맛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맛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었죠. 다 먹고 나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묶었어요. 설거지는 없었습니다. 편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소라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흘러나왔어요. 잠깐 손을 씻고 다시 잠갔습니다. 주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소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국이라도 끓여볼까? 마트에 들러 무와 된장을 샀어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점검. 오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행 중단. 소라는 장바구니와 노트북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5층까지. 한 층, 2층 올라갈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져갔죠. 3층쯤 올라갔을 때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갔어요. 4층, 5층.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짐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물을 썰고 국을 끓이는 일.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소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달 앱을 켰어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문 완료. 장바구니 안에 든 무와 된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소라는 그에게 속걸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무는 시들어서 버려질 거라는 걸. 된장은 냉장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을 거라는 걸.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소라는 포장을 뜯어 먹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하나 둘 불이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저녁 시간이었죠. 소라는 그릇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결국 똑같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현관 앞에 작은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엄마가 물었었어요. 요즘은 뭐 해 먹니? 소라는 대충 먹고 있다고 대답했었죠. 엄마가 보낸 반찬들이었습니다. 소라는 아이스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된장찌개가 작은 통에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오랜만에 쌀을 씻어 냄비를 올렸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반찬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에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어요. 밥이 다 되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밥을 그릇에 담고 반찬을 펼쳐 놓았습니다. 식탁 위가 채워졌어요. 하지만 소라는 잠깐 멈췄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어젯밤 시킨 배달 그릇이 아직 놓여 있었거든요. 일회용 젓가락도 함께요. 냄비밥과 플라스틱 그릇이 나란히 놓인 식탁. 엄마가 보낸 반찬과 배달 음식의 흔적. 두 가지 저녁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앞에 앉아 한참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된장찌개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죠. 엄마가 늘 끓여주던 그 맛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야근하고 퇴근하고 그 반복이 계속될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배달앱을 켤 거였습니다. 소라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로 가져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릇이 깨끗해졌습니다. 반찬통도 씻어서 말렸어요. 싱크대 위가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한쪽엔 여전히 배달 그릇이 있었어요. 소라는 그것도 치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고 묶었어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냄비는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남은 밥을 데워 먹을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어요.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갈 거라는 걸. 그리고 냄비 속 밥은 며칠 뒤 굳어서 버려질 거라는 걸. 소라는 불을 끄고 침대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잘 먹어. 몸 챙기고. 전화할 때 엄마가 했던 말이었어요. 소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흘러갈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손녀, 손자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